다양한 시각이 교차하는 담론의 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에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최근 정말 폭발적인 화제 속에 막을 내린 MBN 현역과왕 3 결승 파이널 방송입니다. 네, 시청률이 무려 12.4%였죠.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다는 증거인데요. 결승전 무대에서 홍지윤이 최종 1위를 차지하면서 3대 현역가왕으로 등극했고 그 뒤를 이어서 차지연이 2위, 그리고 이수연이 3위를 기록하며 탑7 최종 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좀 묵직한 의문점들이 남아있죠. 결승전 진행 방식이나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꽤 거셌거든요. 그렇죠. 심사위원 점수의 통편집, 그리고 화면에 포착된 미스테리한 점수판 일치 현상, 거기다 베테랑 진행자의 스포일러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은 생방송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단순한 기술적, 편집적 실수에 불과해서 최종 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경영 프로그램의 근간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구조적인 결함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저는 실시간 문자 투표라는 압도적이고 명확한 대중의 선택이 최종 순위를 결정지었기 때문에 방송 과정의 일부 매끄럽지 못한 한계가 경연 본연의 결과와 정당성을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제 곁에 계신 패널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경연의 신뢰도는 단순히 결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기초 데이터의 누락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현역강왕 3 결승전에 임한 모든 아티스트들의 열정, 그리고 무대 자체가 훌륭했다는 점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홍지윤, 차지연, 이수연부터 구수경, 강혜연, 김태연, 솔지까지 탑7에 오른 분들은 물론이고 탈락하신 분들까지 모두 대단한 무대를 보여주셨죠. 정말 눈물샘을 자극하는 무대들이 많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생방송의 실수나 편집상의 한계가 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경연 프로그램, 특히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의 뜻과 일치하는 순위가 나왔다고 해서 그 과정에 산재한 미스테리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과정의 미스테리라고 하시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2라운드 심사위원 점수의 사실상 통편집이었습니다. 개별 심사위원이 어떤 기준과 철학으로 점수를 주었는지 전면 생략된 채 그냥 최고점과 최저점만 덩그러니 화면에 제시되었어요. 그 통편집이라는 부분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결승전이다 보니 모든 심사평을 다 듣고 싶어하는 게 팬들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생방송의 시간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아니요, 이건 단순한 아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철저한 깜깜이 심사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통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심사위원이 전문적인 시선으로 평가를 내리고 시청자가 그에 공감하거나 반발하면서 문자 투표로 순위를 뒤집는 그 서사 때문이잖아요. 서사가 중요하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시간 문자 투표가 합산되기 직전에 현장 점수와 심사위원 점수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내 문자 한 통이 얼마나 극적인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기초 데이터를 원합니다. 그 데이터가 불투명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은 경연의 본질적인 몰입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결승 파이널의 핵심은 현역 가수들이 부르는 본인의 인생 노래, 그 자체와 그 무대에 화답한 대중의 명확한 선택이었습니다. 데이터의 세부적인 공개 방식이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대중의 의사는 시스템을 통해 완벽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하게 반영되었다고요? 네, 우승을 차지한 홍지윤을 한번 보시죠.
중간 점수에서도 1위였고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완벽한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조작되었거나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면 이런 압도적인 결과가 그대로 도출될 수 있었을까요? 홍지훈 씨의 압도적인 1위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위가 확실하다고 해서 2위부터 7위까지 그리고 탈락자들의 순위 결정 과정이 모두 투명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하나가 맞다고 전체 시스템이 정당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참가자들의 데이터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차전에서 7위에 머물렀던 이수연이 실시간 투표에서 무려 1044점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실시간 투표 2위를 기록했어요. 그 결과 최종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렸죠. 이것이야말로 대중의 선택이 순위를 역동적으로 바꿔놓은 이른바 말씀하신 그 서사가 시스템 내에서 명백하게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수연 씨의 역전극은 정말 인상적이긴 했죠. 차지연의 사례는 또 다릅니다. 차지연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는 170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내레이션을 쓰고 한편의 뮤지컬처럼 완벽하게 연출해낸 봄날은 간다 무대로 중간 점수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2위를 굳건히 수성했어요. 생방송이라는 거대한 포맷이 굴러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디테일의 흠집보다는 시청률 12.4%를 기록할 만큼 대중을 몰입하게 만들었던 이 실시간 평가 시스템이 결국은 가장 정확하게 작동했다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 실시간 투표의 폭발력과 시스템의 작동 결과는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이수연의 1044점은 정말 대단한 팬덤의 결집이었죠. 하지만 죄송한데 저는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네요. 어떤 부분에서 납득이 안 되시나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하시지만 시청자가 그 시스템의 작동 과정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블랙박스 안에서 나온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결정적인 오게티이자 치명적인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바로 홍지훈, 차지연, 술지 3명의 점수판 미스터리입니다.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방송 직후에 온라인에서도 꽤 화제가 되었던 그 점수판 화면 말이죠. 맞습니다. 심리학이나 통계학을 굳이 끌어오지 않더라도 예술적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다수의 심사위원이 서로 완전히 다른 무대를 펼친 3명의 참가자에게 정확치 일치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방송 화면에 포착된 이 3명의 점수가 모두 최고 100점, 최저 65점으로 완전히 똑같이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흔한 일은 아니죠. 흔한 일이 아니라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하죠. 심사위원 전원이 사전에 입을 맞춘 데 똑같은 점수를 주었거나 아니면 제작진의 자막 기입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거나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결승전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무대에서 점수가 투명하게 개별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화면상으로 논리적 모순까지 발생했다. 이건 시청자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심어줍니다. 이것을 단순한 디테일의 흠집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 프레임을 조금 다르게 짜보고 싶습니다. 점수판의 일치라는 부분은 확실히 눈에 띄는 대목이고 3명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100점과 65점으로 동일하게 화면에 나간 것은 생방송의 긴박한 편집이나 자막 송출 과정에서 발생한 제작진의 뼈아픈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실수를 인정하시네요. 네, 방송계에서 일어나는 그래픽 송출 오류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전체 결과가 조작되었다거나 코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결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자막 실수가 곧 데이터 조작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시청자는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곧 데이터라고 믿지 않습니까? 백엔드 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시청자는 화면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겼지만 전체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참가자의 점수가 같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방금 언급했던 이수연의 약속 무대는 최고점 100점, 최저점 55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별 무대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 편차가 분명히 존재했고 점수 집계 자체는 백엔드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훌륭한 발레입니다. 이수연 씨의 점수 하나만으로 전체 시스템의 무결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 조작을 하려고 했다면 이수연의 점수도 일괄적으로 맞췄겠죠.
자막 개입의 실수와 실제 데이터의 무결성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더욱이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를 보면 구수경이 852점, 강혜연이 723점, 김태현이 566점 등 각자의 득표에 따른 환산 점수가 아주 명확하고 세밀하게 집계되어 최종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9명의 가수가 무대를 펼치고 심사평을 듣고 실시간 시청자 투표를 집계하는 그 물리적 시간 말입니다. 생방송 결승전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제한된 시간 안에 소화해야 하는 제작진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혹시 이 부분은 고려해 보셨나요? 제작진의 시간적 제약이나 편집적 선택을 이유로 경연 프로그램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서사인 중간 순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방송 환경의 한계였다고 봅니다만. 한계라고 포장하기엔 너무 큰 누락이죠. 문자 투표가 합산되기 전, 그러니까 심사위원 점수와 현장 점수만으로 매겨진 중간 순위가 명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제시되었어야죠. 시청자들은 단순히 최종 결과 발표만을 듣기 위해 2시간 넘게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순위의 텐션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청자는 자신이 던진 표가 중간 순위 7위였던 가수를 어떻게 3위로 끌어올렸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기초 데이터 없이 결과만 주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인 팬덤과 시청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시청자를 배제했다는 건 너무 나간 해석 아닐까요? 아니요, 과정이 생략된 결과는 아무리 수치가 정확하다 한들 감동의 크기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어요. 앞서 이수연의 1044점 역전극을 말씀하셨죠. 만약 중간 순위가 명확히 공개되었다면 그 역전극의 카타르시스는 몇 배는 더 컸을 겁니다. 투명한 데이터 공개는 제작진의 선택사항이나 편집의 묘미가 아니라 생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청자를 향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저는 그 논리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점수의 구체적인 수치와 도표가 화면에 좀 더 친절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건 동의하지만 그 불투명성 때문에 서사가 상실되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약이라고요? 네, 데이터 도표가 화면 전체를 채우지 않았을 뿐 순위 변동의 다이나믹한 서사는 방송 내용 자체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1차전 결과와 비교해 보시죠. 1차전 2위였던 차지연은 그 자리를 지켜냈고 앞서 말씀드린 이수연의 도약도 있었죠. 반대로 1차전 4위였던 솔지의 경우를 볼까요? 솔지 씨의 경우도 순위 변동이 컸죠. 네, 솔지는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210점을 받아 차지연의 170점보다도 무려 40점이나 높았습니다. 기존 팬덤의 지지가 탄탄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결승전 돌릴 수 없는 세월 무대 이후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금잔디보다도 낮은 득표를 기록하며 결국 최종 7위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강혜연은 1차전 6위에서 최종 5위로 상승했고 김태현은 5위에서 6위로 하락했습니다. 데이터가 작동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티스트들의 순위가 실시간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드라마틱하게 변동한 이 모든 결과는 대중의 투표라는 데이터가 아주 날카롭고 민감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자막이나 발표 형식의 거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대중의 선택이 만들어낸 순위 변동의 실체와 서사마저 과정이 생략되었다며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위가 바뀌었으니 데이터는 작동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백엔드 데이터는 믿는다고 쳐보죠. 그렇다면 생방송의 긴장감과 몰입도를 파괴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 바로 진행자의 치명적인 스포일러 문제로 넘어가 보죠. 그 부분. 자막 실수는 백엔드 데이터와 무관한 단순 그래픽 오류라고 치더라도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끄는 베테랑 MC 신동엽 씨의 스포일러는 방송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볼까요? 네, 강혜연 씨가 5위로 발표되던 시점이었죠. 맞습니다. 9위인 홍자 씨가 너는 아름답다를 부르고 탈락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이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4위와 5위까지만 발표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7위와 8위, 즉 탈락사 한 명이 누가 될지 전혀 결정되지 않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MC가 강희연 씨에게
탑7에 들지 못한 금잔디와 홍자 씨도 눈물로 축하해 주었다라고 멘트를 던져버렸습니다. 확실히 생방송의 긴장감을 떨어뜨린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이는 금잔디 씨가 8위로 탈락했다는 사실을 아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전 국민 앞에 미리 폭로해 버린 겁니다. 생방송 경연의 본질을 무너뜨린 최악의 방송사고 아닌가요? 진행자가 최종 결과를 미리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진행상의 편의를 위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와 생방송의 치열한 긴장감을 단숨에 증발시킨 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웃어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네, MC 신동엽 씨의 발언이 명백하고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점은 저 역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진행자 개인의 순간적인 착각이 빚어낸 확실한 방송사고가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승전을 준비하는 제작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맹점이 존재함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출연자들은 피말리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데 프롬프터나 큐카드에는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고 그걸 진행자가 실수로 읽어버린 이 상황. 이게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시청자와 호흡하는 경연의 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의 맹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실수, 즉 휴먼 에러와 시스템의 무결성입니다. 생방송 부조정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실시간으로 수십만 건의 문자 투표가 쏟아지고 PD는 인이어로 계속 지시를 내리고 큐카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올라옵니다. 그 혼돈 속에서 베테랑 MC조차 멘트 순서를 착각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팩트를 전달하는 방식이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게 문제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금잔디 씨가 헌신의 힘을 다해 부른 대전 브루스 무대와 홍자 씨의 무대는 훌륭했지만 이 두 분의 탈락이라는 결과 자체는 심사위원의 냉정한 평가와 시청자 투표 데이터가 합산된 흔들림 없는 팩트라는 점입니다. 방식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MC가 진행 순서를 혼동하여 멘트 실수를 했다고 해서 금잔디 씨의 문자 득표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강혜연 씨의 점수가 부당하게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득표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동의합니다. 경연의 공정성이나 점수 집계라는 코어 시스템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치열하고 예측 불가능한 생방송 환경에서 찰나의 실수가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12%가 넘는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고 지켜본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최종 우승자들의 결과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최종 결과의 무게는 진행자의 말실수 하나로 가벼워질 만큼 연약하지 않습니다.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득표수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논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정확하게 집계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이나 추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팩트를 증명하는 과정이 시청자 눈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 실수가 겹치면서 시청자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은 제작진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점수판의 오류가 단순한 자막 실수이고 중간 순위 미공개가 시간상의 편집 문제이며 탈락자 스포일러가 단순한 휴먼 에러라고 각각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결승 파이널이라는 단 한 번의 생방송 무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는 이를 단순한 실수의 연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의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역가왕3에 참가한 아티스트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구수경의 돌고 돌아가는 길, 김태연의 엄매, 홍지윤의 울엄마 등 인생의 애환이 담긴 무대들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잖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땀 흘린 현역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한 점의 의혹 없이 온전히 빛나기 위해서라도 과정의 투명성은 결과의 정확성만큼이나 철저하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청자가 던진 합리적인 의구심을 그저 방송 제작 환경의 어려움이나 휴먼 에러라는 말로 덮어두고 넘어간다면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의 토대는 무너질 것입니다. 아티스트들을 존중하고 팬들을 존중한다면 다음 시즌에서는 완벽한 공정성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데이터의 투명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네, 모든 경연 프로그램은 더 나은 투명성을 향해 진화해야 하며
이번 결승전에서 노출된 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 제작진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오늘의 이 치열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역가왕3가 남긴 결과의 묵직한 가치입니다. 비록 자막의 실수나 진행자의 스포일러 같은 오게티가 발견되긴 했으나 그것이 경연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지는 못했습니다. 홍지윤의 우승을 비롯하여 탑7이 보여준 그 순위는 오직 실시간 문자 투표라는 거대하고 명확한 대중의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확고한 결과입니다. 무대 가치와 대중의 선택 자체는 존중해야죠. 맞습니다. 현역 가수들이 피를 토하듯 불러낸 인생 노래의 진정성과 그 무대를 향해 시청자들이 보내준 투표의 가치는 몇 가지 방송상의 실수로 인해 결코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중은 자신들의 가왕을 스스로의 손으로 명확하게 선택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관점이 팽팽하게 맞섰네요. 결과가 대중의 뜻과 일치했으니 시스템의 본질적 가치는 지켜졌다는 입장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이상 결과의 정당성마저 온전히 지지받기 어렵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대 위에서 아티스트들이 흘린 땀방울의 무게와 무대 뒤에서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완벽하게 지켜내야 하는 제작진의 책임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결과의 정당성만큼이나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 역시 아름답고 투명해야 비로소 완벽한 경연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가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방송 경연 프로그램이 있어서 압도적인 데이터가 증명하는 결과의 정당성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절차적 투명성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혹은 이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네. 화려했던 결승전 무대 뒤에 남겨진 이러한 의문점들과 데이터의 해석을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는 결국 이 방송을 그리고 현역가왕 3를 지켜보신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시된 명확한 투표 데이터와 방송 과정의 오게티라는 두 가지 현상 사이에서 각자의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